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이른바 쿡방의 영향으로 가정 간편식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식품 유통업체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 간편식 등 푸드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용 대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음식에 대한 관심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 푸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합니까? 정의가 뭡니까? 사실 이제 오늘도 먹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또 먹게 되는 네. 게 늘 음식인데 네. 음식 시장은 이제 식품 원료인 농, 축, 수산물에다가 물리적인 이제 화학적 처리를 줘가지고 중요한 단어가 이제 세 가지죠. 영양가, 기호, 그리고 이제 저장 이걸 이제 향상시켜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시장이고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식품 소재 산업, 그리고 식품 가공 산업, 그리고 이제 음료품, 그리고 이제 외식 산업을 이렇게 네 가지 광범위하군요. 그렇죠. 네. 네, 이 푸드 가공 시장의 특징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푸드 시장 직접 접하면서도 쉽게 어떻게 정의 그렇죠. 내리기가 힘든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푸드 시장은 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징을 알기가 힘든데 사실 이 특징을 알게 되면 아까 무슨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습관이 이제 변화되면서 소비량이 급격하게 이제 변동이 일어나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쌀이죠. 아이들이 덜 워낙 쌀을 먹죠? 안 먹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먹거리 트렌드가 이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먹거리 트렌드에 의해서 반응하고요. 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제 간식이나 샐러드 이런 쪽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의 이슈가 늘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원산지나 변질의 이슈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후 처리가 늘 문제가 되죠. 네. 편의점 같은 경우도 편의점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네. 편의점 유통기간이 보통 하루 내지 이틀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이슈가 되고 그리고 이제 포장재 기술이 이제 매우 중요한 시장이죠. 보통 유통을 하게 되면 20%에서 한 30% 정도가 손실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포장재 기술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형태, 느낌, 감성이 이제 화장품 못지않게 그래서 미식이라는 단어, 식 앞에 아름다운 미자가 붙죠. 그래서 미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붙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관, 저장, 그리고 이제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급속 냉동이나 급속 건조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음식의 맛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맛을 구현해내냐에 따라서 그렇죠,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서 네. 일종의 뭐 혀의 찬미, 네. 그래서 워낙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회 찬미 이런 노래도 있으면 혀의 찬미군요. 네. 우리나라 그 푸드 시장 그리고 네. 글로벌 푸드 시장의 최근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푸드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PwC 자료에 의하면 세계 식품 시장 규모가 2011년도에 이제 4.8조 달러,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5.3조 달러여서 연평균 한 3.9% 정도, 그래서 약 4% 정도 안 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작년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5.6조 달러가 됐고 2018년이 이제 중요한데 2018년이 약 6.3조 달러로 예상이 최소 한 7천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가 중요한데 아시아 태평양 시장 식품 시장의 연평균 성장은 전 세계 성장률보다 한 2% 정도가 많은 5.9% 성장률을 매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 유럽 시장을 이겨서 1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게 기여한 게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거고, 국내 식품 산업의 경우는 이제 2015년 기준 한 332조 원, 그리고 이제 이중 식품 유통이 이제 가장 큰데 175조 원이고, 식품 제조가 한 77조 원, 그리고 이제 음식점업이 한 79조 원,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머시는 음료 제조업이 한 10조 원 정도 돼서 우리나라는 한 최근 3년 동안 2% 후반대 성장률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세계 성장률보다 좀 낮죠. 네. 먹는 걸 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근데 이제 1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 수는 14개사로 한 개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럼 푸드 시장 최신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뭐 늘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워낙 잡지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렌드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이제 HMR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HMR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편식인데 홈 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집밥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의점 가면 이제 도시락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랑 같이 이제 성장하고 있고 이 시장은 전 세계 HMR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데 전 세계 HMR 시장은 연평균 5%씩 성장해서 2014년 기준에 3,500조 정도 시장이 됐고요. 국내 HMR 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에 1조 7천억. 그래서 올해 2조 원 정도가 돼서 이 시장 규모가 라면 크기랑 똑같습니다. 네. 라면 시장 크기랑 같은 형태로 그렇게 그렇게 HMR 시장이 커졌고요. 그래서 네. 다 기업들이 뛰어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B2B 식자재 유통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네. 2015년 커졌죠. 그래서 거대와
단순화, 신속화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B2B 그 유통 식자재 기업 시장 규모는 한 36.7조 원 정도 돼서 재밌는 건 이제 기업화 수준인데 기업화 수준이 지금 1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매우 영세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성장이 예측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 수가 한 2만여 개가 돼요. 네. 이분들이 이제 한 90% 정도를 시장 점유하고 있어서 보통 보면 CJ가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CJ 프레시가 CJ 프레시 1이라고 해서 새로운 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소 유통 B2B 식자재 기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 투웨이 방식으로 원래 했던 것들은 계속 하고 그다음에 CJ 프레시 1을 통해서 중소기업이랑 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아, 브랜드는 CJ 걸 쓰나요? 그러면? 그렇죠. CJ 걸 쓰게 됩니다. 프레시 1으로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센트럴 그 물류센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가 워낙 커지고 있고 대형 식당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궤를 같이 맞추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는 여가 소비 개념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바라볼 때 그냥 먹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여가의 소비를 한다는 측면에서 포미족이나 스몰 럭셔리족이 자신의 돈을 그리고 이제 여행도 음식 때문에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고급 음식을 배달받게 되고 특히 이제 이 시장은 오토가 같이 성장하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네. 특히 이제 재밌는 건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반찬 쇼핑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찬 쇼핑 시장이 반찬. 중요한데 이게 네. 이제 보면 일본은 이미 전문화돼서 반찬 카페들이 카페 아, 네. 카페에서 반찬을 파나요? 그러니까 이제 반찬 중심의 카페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융합형으로 막 생기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프랜차이즈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반찬 전문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또 같이 성장하는 세부 시장이 뭐냐면 소스류하고 드레싱류죠.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이미 한국이 2014년 1조 3천억까지 와 있고요. 연평균 중요한 게 1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성장세네요. 그래서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장 중에 하나죠. 네. 이 소스, 한국의 소스류에는 된장, 고추장도 포함이 되나요? 된장은 좀 줄었고요. 네. 고추장은 좀 느는 편인데 아, 또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방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과 관련된 숙성, 발효 시장 커지고 있는데 네. 그 외에는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아. 이제 마요네즈는 좀 줄었고요. 네. 그 외 시장에 이제 소스는 넓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좋은 말씀 드렸습니다. 향후 이런 푸드 시장 전망하고 발전 방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 과거에는 보통 보면 이제 뭐 전문화, 다양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네. 더 중요한 단어가 개인 맞춤형입니다. 맞춤형. 개인 맞춤형 입맛이 다양화. 개인별로 다 다르니까 그렇죠. 맞춤형이라 이 말씀. 워낙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니까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한 번만 갔다 와도 벨기에에서 뭘 먹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뭘 먹었는데 아, 제 프랑스에서 뭘 주변에도 그런 먹었는데. 경우가 있습니다. 헝가리에 육개장하고 비슷한 굴롯이라는 요리가 네, 있는데 네, 그거 맞습니다. 먹으러 가고 헝가리 그래서 여행을 한국에서 가신 찾는 분이 거죠. 그거를.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 촉각까지 따지는 감각 기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음식을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고급화, 다양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푸드 시장은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보통 지식과 경험과 그다음에 후기 이런 이 세 가지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이제 컨텐츠 마케팅 할 때 쓰이는데 요리법이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요리법 발달되면서 공유와 활용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특히 이제 미슐랭 가이드가 영향을 많이 미쳤죠. 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 음식점들이 이제 점점 미슐랭 가이드에 주목을 받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미식가들, 더 많은 식도락 매니아층이 시장을 키우고 있고 특히 이제 선도하고 있고 전파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확대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푸드 융합인데 푸드 테라피, 푸드 테인먼트, ICT, 푸드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고 이 시장 성장에 이제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네. 운동과 헬스와 다이어트와 아웃도어가 같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 그래서 이제 건강식. 그렇죠. 아. 건강식이 함께 성장하리라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셜 컨설팅 그룹의 고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